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와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됩니다. 3국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3국 연례 합동훈련에는 레이더와 위성 등을 융합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일정과 구체적인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 출국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오전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의 영내 공동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미한,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권력 구축과 제도화, 영내 공동 위협 대응과 평화 안정 보장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며 영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3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추구의 구심점 역할 수행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미한일 3국의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안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회담과 3국 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에는 역대 공동위협 대응과 관련해 중국을 직접 명시해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대응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7시 30분에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사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하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우주군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합연습에서 새로운 부분은 우주군이 참여하는 것이며 우주군 참여는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와 지상, 공군과 해군, 사이버 영역, 인재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여러 지원국들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도 참가하며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연습 기간에 연합 통합화력 훈련과 공군 쌍매 훈련 등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적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응징하고 특히 무인기 도발 시 반드시 추격 격추하겠다는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 의장이 서부전선 제1보병사단 최전방 소초를 찾아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적의 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현장의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빌미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일전불사, 일격필살의 각오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완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적도발 시 조건 반사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공진지를 찾아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인식과 적 무인기 도발 시 반드시 추격, 격추하겠다는 일격필살의 각오로 임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수공장 시찰에 나선 데 대해 북한이 위협적 언동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면서 북한은 전쟁 준비보다 민생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살펴본 무기가 재래식 무기인 만큼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전술 미사일과 전술 미사일 발사 대차 등의 생산 공장을 찾아가 미사일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과 전쟁 준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성능 높은 발사대 차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올해 구매한 중국 선박들은 대부분 건조된 지 15년 안팎의 중소형급 선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자 한반도 서해상에서 나타난 중국 선적의 롱신 12호는 북한 선적의 양각도 01호인 것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 선박은 모두 22척으로 늘어났으며 이 선박들은 사실상 모두 중국 중고 선박으로 대부분 재화 중량 톤수가 5,000톤 안팎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소형 선박으로 분류됐습니다. 선박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과 2010년 사이에 건조돼 곧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야 한다면서 통상 1970년대 건조 선박을 운영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식 선박 구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